일단 오늘 내용으로 보니까 이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이 국방 협력을 타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럽의 방산이 뭐 재무장 합의에서 단합을 한다. 그게 서유럽 중심 전통적인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뭐 20년, 30년 동안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통합했던 회사들. 얘네들이 이제 먹을 빵이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뉴스가 왔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러셨죠. 이제 면밀하게 다들 드러나고 있어요. 언론 계통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이렇게 탁 붙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캐나다에 잠수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갈 길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얼마 손해죠? 최대 128만 원입니다. 128만 원도 아닌 128만 원. 네, 10년 만에 이 단통법이 폐지된 거 아시죠? 폐지됐습니다. 예,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거기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은요? 최대 30만 원. 설치 당일날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 네. 약정 끝날 때마다 이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도 가장 많이 받아서 이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이 차액의 120%를 보장해 드립니다. 네.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 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을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 밀리터리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캐나다 역시 재무장을 하겠다. 네. 예,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서 대한민국 K방산이 이 캐나다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이런 방송을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자주포 사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요. 견인포 대신 그것을 K9 자주포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오늘 내용으로 보니까 이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이 국방 협력을 타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쪽 권역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땅과 바다가 껴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이 유럽연합과 이 방위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결과가 확실해졌구나. 이게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K방산이 소외된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과 이 캐나다 역시.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국내 온라인 중심의 언론사들이 네. 가장 되게 보도를 한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네. 온라인상의 어떤 이런 언론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히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언론사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최소 한 달을 지켜봐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네, 보통 된다. 최근에 나오는 MRO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해당되는 특정 회사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뻥을 튑니다. 그럼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한화 주식이 또 갑자기 10%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아니 뭐 작년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뭐 한화계통에 대해서 뭐 좀 더 이렇게 좀 무게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또 좀 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이제 댓글을 달죠. 달죠. 근데 네. 지금 보십시오. 가장 최근 뉴스 금요일자 3월 21일 금요일자 뉴스를 보시면은 그 패러그래프 소위 그 문장을 연합뉴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딱 보시면은 끝에 가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오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오션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죠. 했는데 결국에는 연합뉴스 기사에 자세하게 나왔죠. 왜 지금 그렇게 뭐를 했는지. 그래서 질타를 받았고 좀 뭐 반응이 안 좋다. 예, 그랬었죠. 그게 이제 2025년 3월 21일 날 금요일 날 얘기죠. 근데 이제
3월 뭐 20일이라든지 그 전만 해도 이게 뭐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또 했는데 그냥 불과 뭐 하루 이틀 만에 뒤집어졌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내 방산의 또 해외 진출에 대한 거는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는 폴란드의 K 방산의 완성 거기에 뭔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우수 고객들이 있는 동남아시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확실하게 잡아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유럽은 특히 그 서유럽 중심 우리가 지금 진출한 것은 동유럽의 특정 국가 폴란드고 이제 옆에 새끼를 치듯이 루마니아가 하나 있고 헝가리만 가도 아니다. 그 얘기는 진작 말씀드렸고 나라 성향 뭐 그 민족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민족인가 그걸 다 따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 헝가리 아주 친러 나토 국가면서 친러 국가로 다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유럽의 방산이 뭐 재무장하기 위해서 단합을 한다. 그게 서유럽 중심 전통적인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제 뭐 20년, 30년 동안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통합했던 회사들. 얘네들이 이제 먹을 빵이 나온 거야 이제. 먹을 빵. 네.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거 가능할 수 있어도 아주 뭐 단순한 하청업체로 거꾸로. 그러니까 K 방산이. 예. 근데 하청업체로. 핵심의 이익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걸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고. 야, 정말 이 유럽국들이 지들끼리 정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여행이 자유롭게 이제 이루어져서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수도 없이. 그럼요. 그러면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륙을 갔을 때, 북미 대륙은 이제 캐나다, 미국이고 서유럽 중심으로 다녔을 때, 그러다가 또 동유럽을 갔을 때 그 여담, 갔다 온 소감들 들으면은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이 무기 수출에도 가서 우리가 느끼고 생활하고 뭐 먹었던 거, 뭐 여러 가지 문화들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차별하는 것도 있고 알게 모르게. 은근히 그런 게 있죠. 백인 국가 드러나진 않지만 거기 들어온 이제 흑인이나 뭐 황인 정도 말고 백인 중심의 국가들에 대한 그 북유럽하고 북미하고 이제 이 서유럽 중심의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얘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 연합이 급하고 뭐해도 이 대한민국 아시아에 한국이나 뭐 일본의 무기를 구매는 안 할 것이다.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또 달라요? 1910년대부터 물론 이제 그전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특히 군사 무기 쪽에서 뭐 전투기라든지 1910년대부터 거꾸로 가서 이제 이렇게 막 했죠. 그렇죠. 압을 떨고 기술을 받아오고 뭐 특정 엔지니어 기사들을 데려오고 2차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이제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어떤 그 황인종 국가에 대한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 인정을 제대로 처음부터 아주 옛날부터 했던 거는 일본은 인정해요. 일본과 우리의 입장이 또 그들이 보는 게 달라요. 물론 우리가 K 방산 뭐 그다음에 뭐 K 문화, 뭐 K 컬처, 뭐 음악, 음식 이제서야 뭐 빛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주된 그 정책과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투자자들은 마음속에는 이제 여전히 깔보는 게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그 서유럽 방산들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방산업체들도 있고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끊임없이 뭐 통합도 하고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가소롭고 들어오면 안 된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동유럽은 다르다. 동유럽은 워낙 못 사는 지역이었고 옛날부터 저건 좀 바르사바초였고 저건 어쩔 수 없고 최전방이니까 그래 뭐 거기 니들 손잡고 미국하고 미국 제 뭐 전차든지 한국 거 해 급하니까 그래 막어 방벽을 거기서 철창을 만들어. 그러나 이쪽에 우리 알짜들은 우리끼리 알아서 만들고 돈을 투자해서 돈의 순환을 시킬 테니까 들어오지 마. 정 하고 싶으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의 법망을 맞춰서 들어오는데 하청업체야. 거기에 관련된 알짜의 핵심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야. 철저하게 맞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예외는 있었죠. 북유럽 중심의 동유럽이나 K9 자주포는 이제 좀 별도의 케이스지만은 나머지 무기 체계는 과연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뉴스가 났을 때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러셨죠. 이제 면밀하게 다들 드러나고 있어요. 언론 계통에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 방사는 좀 소외될 것으로 지금 전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존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은 우리 폴란드, 루마니아 꽉 잡고 뭐 더 관리를 해서 출장 더 가서 다 교섭도 계속해서 친분도 쌓아야 되고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서유럽이 이 동유럽에 진입을 못하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그들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우리한테 할당된 지분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 지켜야 내야 돼만. 현재 얘기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중동 시장도 또 끼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섞이고 있으니까 중동에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 거기는 좀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가 영업을 잘 해야 되고 그 옆에 카타르 오만은 아직도 오만스러워요.
아우, 바레인도 마찬가지고. 월드컵 축구 그 예선 5만하고 해서 1대1로 비긴 것 때문에. 저도 그 말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 오만스럽지 그쪽은. 아.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 예. 사우디와 UAE 옆에 붙어 있는 바레인, 오만, 뭐 카타르들은 여전히 오만합니다. 그렇군요. 예, 손흥민이 절규를 하더군요. 비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우디하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진출했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자본은 시장이니까. 아니 서유럽은 그렇다 쳐도 이 상황이 정말로 급박하게 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보통 대한민국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 PGH 2000 자주포 이거를 약 5문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해요. 예? 반면에 대한민국 K9 자주포는 1년에 최대 32문까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차 같은 경우에도 이 독일의 레오파드 2A7, 2A8 이런 것들이 월 한 달에 4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8대, 한 달에 8대를 생산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뭐 증산을 해서 공장을 더 늘린다면은 뭐 20세대, 뭐 30대까지 가능하고. 더 가능하죠. 예,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더해서 공장 늘려서 그 라인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일반 뭐 라면 그 제품처럼 이렇게 뭐 벨트가 형성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 전차 공장 가면은 딱딱 이렇게 빈 공간에 갖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다른데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그 증산을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다. 정부 주도로 또 하면은 또 증산할 수 있고 업체가 또 이제 돈을 또 같이 투자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데. 워낙 뭐 이 서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주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떤 궤도식의 그 PZH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좀 비싸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머리를 쓴 게 이제 기존의 스웨덴 보포스사치 아처 대표적으로 뭐 이제 캐사라도 있고 네. 그리고 PZH 2000의 포탑을 얼린 차륜형 자주포 네. RCH 155도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한데 기존의 성능이 확인되고 특히 이제 뭐 독일 방산뿐만 아니라 영국 방산은 이제 스웨덴 뭐 보포스 다 합했지만은 그것도 또 어떤 보강도 해줘야 되고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처 자주포의 벨트가 형성되고 있죠. 아처 위주로. 네, 아처 위주로. 근데 성능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거리가 뭐 50km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자동 장전 뭐 이런 것도 잘 뭐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게 또 이제 이스라엘제 또 있죠. 엘비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돌파구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제 헤비급의 K9 자주포가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팔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트럭식의 자주포에 더 이제 홍보를 하고 더 팔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고 있고 뭐 훈련기, 제트 훈련기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뭐 사고 팔고 그 동안에 이제 진행된 사정이 또 이 상황이 있었죠. 한 10년 동안 이제 그들도 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제품을 사느니 뭐 튀르키예 뭐 훈련기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뭐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를 더 관리를 해야 되고 한국보다는. 그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뭐 K 우리 컬처 뭐 K 음식 이런 거 다 좋은 건 인정하지만은 그거는 뭐 즐기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근데 방산 분야에서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연관이 없는 거죠.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지금 아무리 급해도 K 방산은 견제하겠다. 그래서 뭐 10년을 이제 앞으로 뭐 수많은 천조에? 1000조가 넘습니다. 1200조. 그래서 그게 어떤 그 거칠에 어떤 말을 하기 위한 말. 저는 안 믿는 게 그게 과연 실천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 곳에 미국처럼 딱 한 나라가 한 국방부가 집중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 흩어진 30여 개국, 32개국의 나토 국가에서 얼망졸망 국가에서 뜯어져서 돈을 쓰고 뭐 조달을 하고 그러면 또 지들 간에 또 자기들 간에 이해관계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또 맨날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어떤 폴란드를 거쳐서 침공 안 하면 다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그냥 땅이 붙어 있고 우리 같이 뭐 바다로 돼 있는 나라하고 또 달라요 역사의 과정 진행 과정이 서유럽 어떤 유럽 전체 서유럽 동유럽 전체 역사를 보면은 좀 의심이 가는 거죠. 또 미국과 다른 거죠. 미국의 신대륙 그 당시에 15, 16세기에 갔던 신대륙 그거 또 다른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지만은 그 역사를 그대로 보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적용을 하고 2차 대전 그다음에 이후에 냉전 시절 때 미국이 이끈 전쟁에 이들이 마지못해서 뭐 참여를 한다든지 끌려 나오다시피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행태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겹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배척하는 식으로 발로 차는 식으로 하죠. 겁을 주는 거죠. 근데 겁을 먹고 또 쫄아요 또.
자기들이 또 한 게 있으니까 유럽이. 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80년대 뭐 이후에 또 과정도 있고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뭐가 좀 심하게 좀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닌가. 거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거기에 뭐 주워 먹을 거 없네 하는 건데. 근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그 문이 열린 그 해당 국가 폴란드 같은 나라에 정말 진심으로 전력 투구해서 완성을 시키자.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 돈만 해도 자꾸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거 그 대봤자 얼마 안 되는 돈 푼돈들 그 지역들 그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 개발사 역사 그다음에 전쟁사를 보면은 성향 자기들 거만한 거 그걸 보면은 과연 그럴까. 미국하고 또 달라요. 네네. 예. 자 이렇게 캐나다가 전통의 우방국인 미국 대신 유럽 연합과의 이 방위 산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이 캐나다가 2023년이죠. 로키드 마틴과 19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화로 약 19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면서 F-35 전투기 88대 도입 계약을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공식적인 완전 파기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검토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 북미 대륙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은 러시아 폭격기를 막아야 되는 공동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가 있고 예. 서로 이해관계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1차 자기들이 방어해야 되는 지역은 북미 대륙이지 유럽은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전투기에 있어서도 어떤 미국이 그 옛날 50년대부터 강조했던 게 그 공통성, 호환성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 같이 뭐 알래스카 쪽으로 네. 이제는 중국 폭격기까지 날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생각한다. 그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미래지향적인 전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캐나다가 2023년도죠. 전투기 입찰에서 2위에 올랐던 스웨덴의 이 그리펜 전투기. 이걸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그래요. 슈퍼 그리펜 엔진이 네. KF-21 엔진과 동일한 F-414. 그럼 미국이 엔진을 넘길까 과연? 엔진을 네. 그것도 그래서 말 그대로 땡깡부리면은 뭐 완성이 안 되죠. 안 준다. 네, 슈퍼 그리펜이야 완성이 안 되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한민국 하나 오션이 이 캐나다의 잠수함 수출을 지금 계속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가 또 유럽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게 지금 상태에서 뭐 확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좀 장기 전망을 하면은 쉽지 않은 방향으로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겠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독일제 뭐 212 CD급이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림만 존재하는 설계도만 네. 그 잠수함이 이제 살 가능성으로 이제 뭔가 좀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죠.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독일의 이 경쟁이면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제 또 유럽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캐나다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하고 달라요. 이게 영어로 쓴다고 해서 같은 그 지역이 그 아주 면밀한 내밀한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그 성격의 나라예요. 약간 유럽과 더 가까운. 앵글로색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어권들을 했지만은 또 몬트리올이나 퀘벡주 퀘벡. 네, 저는 가봤는데 거기 프랑스 거기 프랑스 불어 쓰고 막. 뭐 영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막 그게 있어요. 뭐 요즘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좀 몇 년 전에 갔다 와봤는데 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그 지역이 있고 프랑스만 쓰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특성도 있고 그리고 영연방 국가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유럽에 가까운 거지 심리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유럽에. 그러니까 친유럽 연합. 그러니까 생활 자체는 땅이 붙어 있으니까 뭐 물류 같은거나 이제 뭐 이런 먹는 거라든지 그거는 네. 이제 값싼 게 서로 주고받고 이제 했었던 건 경제적인 건데 네. 실제 정서상으로는 아직도 유럽에 그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참전을 했죠. 뭐 물론 6.25 전쟁도 왔지만은 그 뭐 미국에 또 하자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토에 냉전 시절 때 다 군대를 파견해서 전투기부터 전차까지 다 파견했던 그런 흐름이 또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유럽한테 가까운 게 있기 때문에 네. 제3의 방사선 제품을 저렇게 잠수함 같이 이제 특별한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과연 아주 뭐 전적으로 100% 그렇게 살까? 뭐 최대한 경쟁을 시켜서 우리를 이제 막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면 모를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덤핑을 치게끔 해서. 예.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캐나다도 돈이 없는 그 국방비이기 때문에 막 후려치는 게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후려치는 거 막. 네. 값싸게 되나 사겠어. 아니면 대수를 줄여 막 이런 게 역사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때
그 지역들 해당 뭐 나토 국가들이나 뭐 캐나다 포함해서 무기 도입사 뭐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답이. 걔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권이 매번 그 순간의 정권마다 그게 항상 이슈였어요. 무기 살 때마다 아주 국가적으로 아주 막 들썩들썩하고 시끄럽고.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줄여서 한다든지 뭐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좀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쪽이. 예. 이제 그게 지금 나토의 서유럽 중심에 또 결합이 되면은 아 머리 복잡해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 뭐 폴란드나 그러니까요. 필리핀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유럽 연합에 이렇게 탁 붙으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캐나다에 잠수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갈 길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뭐 저 또 개인적인 결론은 네. 일단 좀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뭐 그 중에 또 몇 개는 작게나마 뭐 5손가락 몇 개 정도 사업이 좀 뭐 건질 게 있으면은 네. 그건 건져야죠. 그러니까 틈을 이제 최대한 막 힘있게 벌려서 들어가서 네. 팔 수 있는 건 팔아야 되는데 그 수익상 폴란드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소 아주 뭐 작은 부분들은 성과가 있고 뭐 전자장비들 뭐 거꾸로 우리가 이제 네. 뭐 이태리 레오나르도 사에서 판매를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성능 좋고 값싼 걸 또 만드니까 거꾸로 이제 의뢰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아 부품 정도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네. 특정 부분들 전자장비들은 예. 거꾸로 이제 우리가 가성비가 또 좋고 성능이 나오니까 네. 거꾸로 가져가도 이제 그게 완성품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남아 있는데 완성체 플랫폼에서는 뭐 이렇게 쉽지가 않겠다. 특히 뭐 잠수함 사업은 결국 우리는 이제 뭐 동남아 시장이나 남미 쪽에 좀 바라봐야 되는데 남미도 또 정서가 또 스페인에서 온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보시면 돼요. 뭐 네. 그러니까 결국 동남아가 우리가 정서가 어느 정도 맞는 게 우리가 얘기도 잘 되고 네. 또 중동은 또 엄청 까다로워요. 그렇죠. 만만디 예. 세워라 내워라 해주는데 뭐 세월이 너무 걸리고 아프리카는 돈이 없어요. 아예 돈이 없어. 예, 맞습니다. 거기는 거의 뭐 아주 뭐 혼재된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방산 수출 시장을 K 방산은 이제 한번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게 아주 뭐 극대화됐다고 하는데 결국 한 개 나라 중심이었고 부수적으로 뭐 페루라든지 그다음에 또 동남아시 필리핀 네. 부수적으로 이제 또 이게 껴들어오는 게 있죠. 예. 근데 그거를 과대 포장해서 뭐 전 세계를 다 석권하듯이 이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것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좀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잡은 나라는 꽉 쥐고 있으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자. 저는 말씀드린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정론이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중에 유일하게 광고를 하는 채널은 저희 슈퍼소닉 TV밖에 없어요. 뭐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시간을 뭐 이렇게 만나서 방송을 하려면은 네. 항상 뭐 자본이 따라야 되니까. 아 기름이 있어야 달리죠. 네. 예. 그거 없이는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광고 업계에서 이 밀리터리 채널 중 저희 슈퍼소닉 TV를 가장 눈여겨 보고 있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이 성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 업계에서 좀 찾아주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요즘에 이 흑염소 진액 이런 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광고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아 그러니까 이 흑염소 진액 업계에 계신 여러분 혹시 계시면 광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말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